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시즌2 이 시즌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요즘 최근에는 한 3번 정도인가요? 이 시사적인 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사 피로증이랄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북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조금, 특히 최근 들어서 북한에서 이제 80일 전투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규모로 또 주민들을 동원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사실 뭐 그 이전에도 70일 전투니 200일 전투니 이런 얘기는 들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하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또 북한 주민들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게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내용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최순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웃동네에서 오신 분 모셨습니다. 군부대에서 이 장교까지 하셨던 분인데, 뭐 여차저차해서 이제 남쪽에 오셨고 지금 이곳에서는 잘 지내고 계신데, 마침 또 이 80일 전투를 포함한 이런 전투에 대한 이 경험이 많으셔서 저희가 한번 좀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민우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자기 안녕하십니까. 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 북한군 중대장 정민우입니다. 장교신 거죠, 그러니까. 네, 또 너무 반갑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차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장교시면은 사실 이제 윗자리에서 좀 아랫사람들 부하 약간 다그치시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장교. 네. 그렇죠. 자, 이게 어떤 마음으로 또 다그치셨을까,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볼 건데, 먼저 민우 씨, 80일 전투 지금 이제 북쪽에서 한다 들으셨죠? 저 분명히 들었죠. 예.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또 북한 주민들 또 애나 어린이나 네. 다 반 죽었구나. 반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겠구나. 네, 그렇죠. 이게 전투라는 게 사실 궁금한 게, 저도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왜 굳이 좀 전투하면 이게 군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호전적인 표현이죠. 네, 너무 공격적이고 말 그대로 전투적인데. 총 대신 삽과 곡괭이 뭐 이런 느낌이죠. 또. 총 대신 삽과 곡괭이. 총을 쏴서 전쟁이냐? 우리는 작가 공갱이. 그렇죠. 예, 뭐 그런 느낌이고요. 일단 전투하면은 말 자체로 전투처럼 전투적으로 일이든 뭐든 자기 직업은 무조건 그렇게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교수님도 그렇고 민우 씨도 그렇고, 얼마 전에 노동신문에 아주 눈에 띄는 기사, 지금 80일 전투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집 한 채를 14분 만에 짓는다, 뭐 이런 얘기가 기사에 나왔거든요. 민우 씨도 혹시 보셨죠? 저 자매자고 쟤도 많이 지었죠. 민우 씨도 지었다고요? 그렇죠. 14분 만에? 네, 그러니까 자료가 준비된 상태고요. 네. 브로크 3천장이면은 1동 2시대를 후딱 짓습니다. 와. 1동 2시대 짓고요.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사람 다 등짐을 하고 뭐 기중기 있고 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대포까지 다 군인들이 밧줄 묶어 올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군인 정신, 북한에서 말하는 군인 정신. 무식한 정신이었지만은 일단 그러다 지금으로 안전할 것 같진 않은데. 다치는 군인도 많고요. 그리고 뭐 영예 군인이죠. 아니 근데 우리 교수님 같으면 네네. 14분 만에 우리 자랑스러운 군인이, 인민군이 지었어, 들어가시오 하면 들어가서 사시겠어요? 일단 잠깐 들어갔다가 네. 보수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또 비가 장마철에는 벽에 물 먹어가지고 무너지고 이런 거 현실을 많이 그냥 저 쌓기만 하는 느꼈습니다.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여쭤본 이 14분 만에 집 한 채, 뭐 이게 지금 그 80일 전투에 하나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속도전이고. 그렇죠. 지금은 천리마 속도죠. 천리마 속도죠. 옛날에는 그렇죠. 뭐 그냥 속도였는데 네, 지금 네. 천리마 속도가 됐습니다. 그쪽도 말에 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요. 그러게요. 이게 거의 무협지입니다. 중국 무협지처럼 그러네요. 뻥튀기가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8일 만에 발전소 설비를 생산해냈다. 8일 만에요? 네, 8일 만에. 그리고 뭐 시멘트 공장이 연일 그 전투 목표, 그러니까 뭔가 이 생산 목표를 네. 130%를 연일 달성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80일 전투가 도대체 뭐길래 네. 이 키워드로 이렇게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네. 두 분 말씀 듣다가 역시 남과 북은 한민족이야라는 걸 저는 느껴요. 무슨 말씀이냐면 빨리. 그렇죠.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왔을 때 네.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와 문화가 빨리빨리라고 그렇죠. 하는데, 북쪽도 정말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게 남쪽보다 한술 더 뜨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아주 집중적으로 생산량뿐만 아니라 속도까지.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80일 전투 왜 하는 거예요? 지금의 80일 전투는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고 나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세 차례 전투가 있었거든요. 여명거리를 지은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그 4년 전에 7차 당대회를 앞두고 했던 게 70일 전투 구호였고 그 이후에 이제 여명거리 조성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200일 전투 뭐 이런 걸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 초에 8차 당대회를 내년 1월 앞두고 초에 지금 있잖아요. 예정돼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년 만에 열리는 또 당대회거든요. 5년 주기로 열리니까. 사실 그 전에 이 7차 당대회 하기 전에 6차 당대회가까지 그 기간이 36년이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김정일 위원장 네. 때는 거의 안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5년 주기를 회복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5년 주기마다 무언가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7차 당대회 때, 즉 4년, 그러니까 5년 전이죠. 5년 전 7차 당대회 때 나왔던 게 뭐냐면 2020년이 강성대국 건설의 해였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계획 5년 차가 끝나고 올해가 완성이 돼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 목표들이 있었는데 뭐 잘 아시는 원산갈마 관광지구라던가 평양 종합병원이라던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예, 지금 이것들이 완성되었다라는 보고가 없거든요. 없죠. 그런 예. 보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해는 네. 코로나19의 그 대북 제재는 기본으로 깔고 그렇죠. 가고 네. 코로나19의 큰 물 피해 네, 이른바 거의- 이제 삼중고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그런 때문에 맥락에서 이제 80일 전투를 통해서 뭔가 이 네. 경제적인 좀 자극도 준다. 조금이라도 더 달성을 해서 이제 8차 당대회 때는 무언가 다시 새로 계획을 하자. 이런 이제 차원이 목표가 이제 녹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죠.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딱 첫 반응이 민우 씨가 북쪽 분들이 참 반쯤 죽겠구나 이러셨는데 또 살짝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북쪽 분들은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워낙에 또 이골이 나서 어떠실까 싶기도 한데 먼저 이 전투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요. 그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러면 대체로 전투 때는 북한에 있는 전투 매 해마다 진행되는 3.1 전투라고 있습니다. 음력설 1월 1일 연초에, 치고 예, 연초에. 연초에 3.1 전투는 그 뭐 막말로 개나 소나 다 참가해야 되는 전투고요. 모든 인민이. 그렇죠. 모든 인민이 소까지 총동원이니까. 진짜 소까지 총동원이에요? 그렇죠. 북한에 또 소가 사람 귀하죠, 몇을 좀.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기 장비가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다 겨울에 또 땅도 딱 1월 1일 되면 땅 다 얼었습니다. 그러면은 산에 올라가서 부식토도 캐내려고 새벽 4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하루 계획을 100%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수가 1공수가 하루 1당이잖아요. 북한에 네. 공수 평정을 그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1공수 100%로 하자고 120%, 130%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고 서라도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렇죠. 사실 1월 초면은요. 북한 굉장히 춥고요. 지금도 11월 이제 어이, 10월 춥죠. 말 11월 네네. 초로 넘어가는 지금도 북쪽은 춥잖아요. 북한은 추석 되면 벌써 설이 하얗게 내리죠. 추석 되면 그때부터 1월은 춥죠. 뭐 진짜 한겨울일 텐데. 지금 군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 동피 공급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해마다 11월 말일에 공급되고요. 그럼 동피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영하 네, 합피고 하는 건데 지금 한 반 죽죠. 아침이라면. 그렇구나. 그럼 잠깐 다시 전투로 돌아와서 그러면 새벽부터 일을 나가야 된다. 그렇죠. 해도 안 떴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해 안 뜨고 깜깜 밤에 다 나가요. 밤에 다 나가서 일하고 또 그 새벽잠 많아서 도저히 저 같은 사람은 못 일어나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삼각관계잖아요. 서로 감시하고 또 매주 생활통화 해야 되고 네. 전투 때는 또 이틀에 한 번씩 생활통화 할 때도 있고요. 이틀에 한 번이요? 네. 평상시엔 한 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하는데 네. 이틀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3일에 한 번씩 할 때 있어서요. 아니 밤 늦게 작업이 끝나도 늦게 건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똑같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나가는 거 뭐 조금 늦잠 자고 가서 하루 종일 숱한 사람한테 욕 먹기보다는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그렇죠. 아, 그리고 매마다 북한 사회 매마다. 문화가 연대 책임 문화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늦었다가는 또 어떤 일이 하나는 일어날지 전체를 위하여. 그렇죠. 네, 분명히 무조건 하나는 전체를 거기서 늦은 하나 하나를. 빠진 게 있죠. 네. 또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네. 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북쪽엔 그게 없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거 두 번째를 미래놨죠. 예. 자, 그런데 민우 씨, 기왕 말씀 나온 김에 하나를 더 여쭤볼게요. 북쪽에는 사실 우리도 이제 과거에 6, 70년대 옛날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뇌물이 먹힌다 이런 말 하거든요. 네. 뭐 공장이라던가 농장이라던가 이런 데서 뭔가 내가 좀 빠질 일이 있다던가 뭐 이럴 때 뇌물이 먹힌다고 하는데 혹시 전투는 어때요? 평상시에 뇌물이 많이 통하는데 전투라는 말 자체로 김정은이
직접 비준가업 관철입니다. 그래서 비준가업. 지도자의 직접 지시. 그렇죠. 그러니까 관철이 방침 관철, 비준가업 관철이 있는데요. 네. 비준가업 직접 사인해서 직접 명령 내리는 그렇죠, 거라서 그렇죠. 이게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잘못하면 뼈도 못하고 진짜 뭐 정치범 소행소로 또 무슨 이해하는 게 잘못해 하거나 이거 왜 해야 돼 힘들 죽겠네 이런 이야기 하거나 이렇게 뭐 걸리는 이야기 하면은 또 정치범 소행소가거나 아니면 저 당적 말씀 처벌을 받거나 들으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게 있었죠. 네.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뭐 이렇게 조금 높은 분들 욕했다가 그렇죠. 국가보안법 위반해가지고 이제 네, 줄줄이 붙잡혀가는 이렇게.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뭐 우리 민우 씨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아주 비슷하네요. 그런 네, 분위기가. 혹시 빠진다는 건 특별한 조건이 선동원이라든가 전투 서본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하기 싫잖아. 뭐 돈이 그렇죠. 많은데 그러니까 피곤하고. 네. 내가 오늘 어느 작업반 후방 사업은 곧 정치 사업이다 이래가 그거 너희 들고 그냥 음식 밥을 해주고 돈으로 이렇게. 그 음식으로 돈으로 음식으로. 먹는 거로 아. 좀 충족하고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극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극소수다. 열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예. 사실 일상에서는요, 북한에서 예서 생활 총알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시간에 장사를 해야 돼. 네, 그러면은 그렇죠. 예. 뇌물을 주고 빠지죠. 그렇죠. 예. 빠질 수 있어요. 하루에 1달러 뭐 이렇게 요거는 주고.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전투에서는 이제 지도자의 직접 지시다 보니 어렵다. 이런 그런데 민우 씨 예외 없는 그런 그 법칙이라는 게 없어요. 자, 민우 씨가 이제 중대장인데 부하가 와가지고 중대장 동무 하면서 슬쩍 조금 찔러줬어. 하루만 좀 봐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대장이든 대대장이든 연대장이든 또 옆에 다른 보이지도 않은 정신을 감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요. 그렇죠. 제 권한으로 쓸 수 있는 시간 한 3시간 정도로 보겠습니다. 3시간. 네. 제 권한으로 연락 보내든가 연락병 시키든가 아니면은 제 권한으로 뭐 독신 공간 침실 청소시키든가 뭐 이래서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지 하루를 통으로는 하루 못 통과 가진다. 빼기는 전투 때만큼은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자주 먹긴 하는데 그렇죠, 전투 때만큼은 또 저부터 이신작직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5분 동안 10분 동안 이신작직을 해야지 요새는 옛날에는 돌기가 프로였고요. 지금은 구호가 바뀌어서 날따라 프로라서 요새 날따라 앞으로. 네, 어린 친구들 저부터 이신작직 안 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솔선수범. 설선수법은 10분 동안 하고요. 네. 그리고 좀 빠지는 거죠. 네. 먼저 보여준다.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전투라고 하는 게 보통 때와는 정말 굉장히 다르네요, 분위기가. 그렇죠.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투 때만큼은 또 이거 호방 사업이라고 그러죠. 네. 뭐 보급이 조금은 좀 나아요. 먹는 것도 좋아지니까. 그래. 조금은 좀 줘야 되고 또 비중과 관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잘 먹이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만큼은 좀 먹는 거 좀 나아지긴 해도 먹는 게 좀 나아진다 그래서 밤에 밤잠 오자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거기 네. 살로 안 가는 것뿐이죠. 그리고 인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민들은 어차피 지금 올 당사 다 지어놓고 농사 잘 안 됐고 장마철 때문에 지금 어기 막힌데 전투까지 하고 하니까 지금 쪼들 때 쪼들고 힘들죠. 막 죽기 그래서 싶은 적이 겁니다. 반쯤 죽었겠다 이런 말씀 그렇죠. 하시는군요. 네. 자, 80일 전투 뭐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 가끔 뭐 짧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장난 아닌 이런 사업이네요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최 교수님, 네. 사실 북쪽에서 근데 이 전투라는 게 특히 이런 뭐 몇십일 전투 네. 이번이 뭐 처음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꽤 오래됐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김일성 시대 때는 뭐 며칠 전투 이렇게 부르진 않았어요. 뭐 천리마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3대 혁명 운동이라던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 김일성 시대에 김정일이 처음으로 정치권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후계 세대로서. 네. 근데 후계자로서 등장을 하고 나서 이 그 74년도에 김일성이 이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김정일 이제 그 당시에 김정일이 그러면 우리가 전투를 한번 벌려보겠다 하면서 70일 전투를 제안을 합니다. 그때 70일 전투라는 게 처음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전투 요렇게 시작된 거는 사실 그때 74년도 70일 전투가 시초라고 볼 그러니까 수가 이제 있죠. 이게 경제적인 분야에 대한 거죠. 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당국이 이제 설정해 놓은 목표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60년대, 50년대는 물론이고 60년대까지만 해도 보면은 당시의 공산주의가 경제적인 성장률이 높았어요. 네, 상당히 맞아요. 높았어요. 우리 남쪽도 북쪽보다 60년대, 70년대 한 중반까지도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 공산주의 경제로는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이런 시점이 옵니다. 네. 아마 그게 이제 70년대 초반이었고 네. 그러면서 거기다가 김정일
그때 이제 당중앙 이렇게 불렸는데 네. 김정일로서는 뭔가 성과를 보여야 내가 이 권력을 가져가도 정당한 거다 이런 걸 또 보여주고 싶었겠죠. 네, 그리고 아버지 김일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제 아들인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그렇죠. 정당화하는 정당할 것, 수 그리고 있는, 뭔가 성과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자 그러면 그 70일 전투 어떻게 평가는요? 그 당시 70일 전투는 성공적으로 이제 치러졌다라고 보도가 된 바가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안 됐어도 네.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 그렇죠. 네. 뭐 그 안 됐다고 말하면 이거 이 사람 좀 이상한데 딱 이런 게 될 테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70년대 후반에 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74년도에 70일 전투를 하고 나서 78년도에 또 100일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80년대에 두 차례의 200일 전투를 또 치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며칠 전투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 또 150일 전투 이런 게 이루어지고 특히 좀 이제 저희가 많이 알려지고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2016년도에 70일 전투를 하고 곧이어서 바로 6월 달에 200일 전투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회 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진행했던, 그러니까 7차 당대회가 있으니까 36년 만에 이 7차 당대회를 위해서 뭔가를 진행해 나왔던 그런 이제 전투라고 볼 수 우리 있죠. 남쪽에도 많이 알려진 평양의 여명거리, 네. 여명거리, 여명거리. 그것도 전투의 산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본다면 아까 원산 원산 갈마지구 건설 그다음에 뭐 마식령 스키장, 마식령 스키장. 그다음에 평양 심한수대 주택 건설, 그다음에 단천 발전소. 대부분 그 전투의 산물들이고 또 군인들이 다 등짐으로 거기 뭐 포크레인이라니까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한두 대가 그건 뭐 건설이 뭐 안 되는 거고요. 거의 등짐 마대혁명, 또 마대군인, 또 천리막 마대정신 이래가지고 거의 마대로 등짐 나르고 다 손으로 하는 거라서요. 참 그 산물 하나하나가 피땀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그런 거 보시면 우리 민우 씨는 조금 착잡한 느낌도 들고 약간 또 한편으로는 약간 자랑스러운 느낌도 들고 좀 그러시겠어요? 부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생각해요. 허무하다 좀. 그리고 그때만큼은 또 선동을 또 다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저를 위해서 내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잘한다 그래서 저한테 뭐 월급이 막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가 더 주는 것도 네, 아니고. 그 공산주의 그래 발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누가 뭐 개발하면은 그 값을 지불하고 뭔가 이거 뭐 특허권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요. 뭐 어차피 똑같이 먹고 사는데 해서 좀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긴 있겠고 사실 이 여명거리 우리는 북한 뭐 평양에 한정되겠지만 네. 좋아졌네 이러기는 했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게 조금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는데요. 좀 주민들을 또 군인들을 쥐어짰구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해요. 네, 그렇죠. 아무튼 인구수로 보나 이제 여러 가지 노동력이나 기술로 보나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인민들의 피땀이 반드시 동원이 돼야 됐겠죠. 자, 요런 얘기 들으면 조금 마음이 좀 그런데 그리고 민우 씨,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교수님이랑 제가 준비한 건 이런 좀 굵직한 전투인데 이런 거 말고 또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연초에 하는 3.1 전투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그렇죠. 그건 해마다 하는 겁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거라서 방송에 나오거나 이러진 않죠. 그건 뭐 북한 그런 사람이라고 다 게 알죠. 뭐 그냥 소소하게 여러 번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또 군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비뜩 말씀하셨는데 군대에서 하는 전투들이 이제 아까 3대면 운동이라든가 오성 칠연대장 춘당이라든가 네. 이런 운동일 때는요 전투랑 거의 비슷한 거라서요. 진짜 군인들만큼은 너무 힘든 이런 네, 그래 그 3대명 따면 뭐 영칭호 하나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전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먹질 못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군인 인구가 또 100만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공개 청에 나와 있는 인구만 해도 120만 넘는데 또 이 젊은 친구들 잘 먹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요. 또 가만 놀려봤자 딴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짠 생각 못하게 그냥 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아까 저희가 뭐 집을 13년에 짓는다든지 뭐 성과를 130%를 연일 달성한다든지 이런 보도가 나올 때 이게 가능할까 혹은 이걸 보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어떨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네, 사실. 근데 실제로 여쭤봤더니 놀랍게도 이것이 또 경쟁 구도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투가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여기에 굉장히 열심히 매달려서 이왕 할 거면 내가 더 잘하겠어. 우리 지역이 더 좋은 성과를 내겠어. 혹은 뭔가 좀 좋은 평가 받고 조금 네. 출세도 좀 해보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네. 저 밀어치고도요. 조금 똥땡이 칠 수도 있겠죠. 땡땡이 칠 수도 있는데 네.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하는 거니까 좀 더 잘해서 조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예. 그 여기서 이제 발전이라고 말씀을 점잖게 하셨지만 뭐 승진? 개인적인 이게 인사 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승급할 수 있는 그렇죠. 분명한 기회죠. 아. 그렇죠. 방침 비승급 간철에서 모범적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더 욕심이 더 하고 또 다른 중대 경쟁을 붙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겠다는 이런 또 지면 안 된다 이런 군인으로서 이런 점이 이런 있고요. 점도 이 남과 보고 아니면 아마 인간 세상이 다 그렇지 그렇죠. 않나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드네요. 네, 체제를 떠나서 네. 조금은 이기주의가 있는 거죠. 그 체제 속에서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나가자, 뭐 조금 좋게 좋은 성과를 하자. 내자. 아,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진짜. 군인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경쟁하면 경김, 적경김, 적경에서 이기는 게 도덕이라고. 때리든 패든 뿌려놓든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이겨라. 네. 수단과 그러니까요.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수단과 방법 가지 마라. 이번에 축구도 봐봐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립니다.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되고, 지면은 잠을 못 자고, 그다음부터 밤새 훈련해야 되고, 비판받아야 되고 하다 보면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예,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안 하겠어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하는 거 더 잘하자. 예, 이래 있어서 더 능률도 나고 좀 성과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군이라 좀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잠깐 딴 얘기를 하나 여쭤볼게요, 민우 씨. 갑자기 축구 얘기를 해서 궁금한데, 우리 남쪽에선 제가 군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그래요. 축구, 군대에선 정말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군대쓰리가라고. 깜빡이 넣고 들어와서 막 갑자기 질문하세요. 축구 군대 분명히 많이 합니다. 네. 축구 배구 많이 하고요. 군대 또 신병 뽑을 때 입병 뽑을 때도 그 자기 기재란에 축구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잘 뽑. 좋은 부대 가는 부분도 진짜요? 있고요. 그렇군요. 아 장점 축구 이렇게 하면 이제. 네, 네. 어. 그러면은 있는데 일단 축구 가면은 구멍 오래 하다 보면요 한 2, 3년 지나면 다 그 옛날에 잘 차던 모습이 없어집니다. 그 공기 빠지고 살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몸이 기어가고 그래서 좀 살아내서 다른 군인들보다 똑같이 차기 좀 더 잘 차긴 하지만요. 군대 적경지르면은 한국엔 잘 모르겠는데요. 북한에 지면은 큰일 납니다 그날. 지면은 선물 다 없어지고요. 예. 공항 사업 좀 있던 거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밤새 연습. 안지합니다. 축구 연습 밤새 뭐 800구피펴기 한다든가 밤새 그냥 못 자야 됩니다. 뭐 체력 단련을 하고. 축구도 전투처럼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꼭 말아요. 장교들도 말해요. 네. 다치다 뿌려놓던 상관 내가 책임지게 무조건 이겨. 이런 느낌. 아니 사실 우리도 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자 잠깐 딴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최 교수님. 네. 사실 이제 남이나 북이나 우리 한민족 특히 네. 여성들 네. 참 많이 이제 여성의 어떤 생존력, 생활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바로 이 전투, 북한의 전투에서도 여성들이 또 역할을 상당히 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여성 동원 이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젠더 롤이라고 하잖아요. 성 역할 자체가 북한하고 남한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동원할 때에도 여성들에게만 부여되는 그런 또 작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를 들면은 성군 정치, 성군 사상이 이제 뭐 주장이 되고 있다, 추구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성군 사상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군인이 될 아이들을 더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당국의 지침으로서 계속 내려와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적지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유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이런 것들도 여성들의 몫이에요. 좀 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의 몫으로 주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대중동원할 때 계속해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이런 게 또 이제 전투 국면에서도 또 활용이 되고. 그렇죠. 더 잘하고 더 많이 동원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르 씨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투 기간에는 선전선동도 세게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선동이 있어야지 또 네. 뭐 잘못 먹고 지친 또 백성들과 인민들을 또 일떠세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진짜 힘들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또
노래 들으면 조금 좀 편하고 좀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선전선동을 어떻게 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가수가 와서 노래도 좀 불러주고 그런 건가요? 가수 와서 노래는 뭐 하루에 한 10분 정도 되겠죠. 노래는 많이 틀고 하는데 뭐 일단 뭐 힘을 냅시다. 무슨 구호도 외치고 화이팅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요. 아까 여성 부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북한에는 여자도 혁명의 수레바퀴 한쪽 수레바퀴를 그렇죠. 밀고 나간다 네. 그래가지고요. 여자 제외가 안 됩니다. 묘하게 단체들 만들어서요. 뭐 가두 단체 여자들의 단체입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군인 가족 뭐 단체가 있는데 군인 가족은 다 여자들이 아닙니까? 네. 그럼 뭐 이 여자들 단체들이 도로 공사나 이런 여자들이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그 남녀 평등권을 일단 봐주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동등하게 평등하다는 것 자체가 여성도 동등하게 노동에 동원이 된다. 그렇죠. 형식 노동을 시켜야 된다, 논리, 이겁니다, 형식 논리로는 맞는 네, 건데 네, 맞습니다. 이제 과연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집에서도 이제 과연 그 그건 아내와 아니죠. 예. 남편,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에도 그러냐? 뭐 이제 이런 또 반론이 가능은 그렇죠. 하겠죠. 사실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북쪽은 뭐 우리보다도 남쪽보다 더 가부장적이다 이런 얘기는 그렇죠. 여전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교수님. 네.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네. 뭐 정치인들 뭐 싸움도 하고 뭐 하지만 일반인들 국민의 시각에서는 정치의 본령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부의 재분배, 사회적 네. 분배, 재분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주머니를 누가 더 많이 채워주느냐 이거잖아요. 네. 이게 근데 북한에서 하는 전투 이런 게 북한 인민들 주머니를 좀 채워주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현재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투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량이 증대되고 단기간에 성과를 높이는 것 자체가 당국에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 자체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군인들은 이제 후방 사업으로서 더 배급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삼중고 속에서 안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장사든 뭐든 해야 되는데 내수는 잘 돌아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투에 동원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은 전투나 동원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쌓여 그럴 것 있다라고 같아요. 보입니다. 네. 네. 근데 민우 씨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대놓고 반발은 못 하잖아요. 그쪽에선. 반발하면 큰일 나죠. 김정은이 방침에 반발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목숨까지 비중과학이니까. 위태로운 네. 부분이 있고요. 뭐 어느 간부가 뜩뜩거리고 큰 소리 치면은 뭐 림을 주던 뭐 두들대든 이거든 뭐 하면 되는데. 분명 하면 되는데요. 일단 삼부자 관련된 건 절대 안 안 됩니다. 된다. 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북쪽도 보면은 시대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도자도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고 굉장히 젊은 지도자고 그다음에 북쪽도 뭐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 신세대랄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Z세대 네. 이런 좀 젊은 층들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북한은 세 세대. 세 세대. 예. 이렇게 본다면 그런데 그 젊은 층들 물론 뭐 대놓고 뭐 투덜대거나 반발은 못해도 내부적으로는 조금 이거 뭐 이런 거에서 뭐 효과 있어? 뭐 이러지 않나요? 제가 오기 전까지 현직이 군인이었는데요. 네. 금방 제가 군인하고 군복무 군인했는데 그 동안에 처음에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신세대잖아요. 이 친구들은 또 김정은이 또 올라오면서 또 군인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구타도 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애들이 올라오면서 뭐 한류 문화가 있어서 막 원래 드라마도 보고 많이 보다 보니까요. 좀 쇠 빠졌다 그런가 한국말로? 군기가 빠졌다. 군기 빠지고 좀 다르고도 너무 힘들어졌고요. 좀 그리고 뭐 교수님이 요즘 이제 젊은 학생들 볼 때 느낌이 그러시죠? 네, 저는 뭐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한데 사실 제가 좀 브릿지 세대로서 느끼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도 세대 갈등이 굉장히 그렇죠. 심하잖아요. 네. 90년생이 온다라는 그런 이제 책들도 나와 있는데 확실히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우 씨가 얘기했던 힘들어졌다라는 거는 사실 민우 씨 같은 중대장 입장에서 힘들어진 거죠. 통제가 또 아무래도 중간 관리자 예, 중간 관리자로서 네. 좀 어려워졌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뭐냐면 이 젊은 북쪽의 세 세대 네. 젊은이들이 대놓고 지금은 뭐 어떻게 못해도 그렇죠. 뭔가 좀 북한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담지할 수는 없을까요? 뭐 일단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이게 어느 한 명이 들고 일어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조직화라든가 이런 게 안 된다. 이제 삼각 감시체계이다 보니까요. 옆이 친구도 똑같은 불만 있는데 누가 먼저 말해 내가 기람이 더 많아지는가 또 되고요.
또 니도 안 말하는데 내가 굳이 말하겠냐. 이것도 되고 또 현실적으로 뭐 육군단 사건이라든가 몇 군데 뭐 군사 뭐 일어나려고 했던 사건도 있는데요. 어느 한 명이 어느 한 개 부대가 들고 일어나서 될 문제가 아니라서요. 거의 또 안 될 것 묻히죠.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 뭐 전투라는 거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북한 사회의 어떤 변화 가능성을 조금 읽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아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주제를 조금 잡아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래도 외국물도 먹은 지도자인데 네. 이게 뭐 말이 좋아서 자력갱생이고 80일 전투지 이거 한다고 성과가 진짜 있을 거라고 할까? 근데 저는 그건 아닐 거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지금 뭐 올해 아까 삼중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코로나, 네. 뭐 큰물 이건 내 탓은 아니지 않아. 좀 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그렇다고 사회 기강 또 군과 또 인민들 이게 풀어놓을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80일 전투를 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거.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녹화를 해서 일요일 저녁에 올리는데 일요일에 올리면 한 3일, 이틀 남은 건데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 네. 과연 이 전투가 북한의 갈 길이라고 볼까? 어떻게 민우 씨는 어떻게 보세요? 딴 생각 안 하게 뭐 전례 매는 데는 성공일지 몰라도요. 네. 또 계속 힘들다 보면요 벌거지도 발발하면 또 꿈틀댄다고요. 또 너무 힘든데 또 김정은의 입장도 진짜 2020년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20년 되면 우리 통일이 되고 강성되고 온다 계속 있던 소리 해가지고요. 2020년에 뭐 완전 확변할 줄 알았는데 확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대고 배는 kop지 경제는 지금 대북 제재 아이야 위엔에서 도와안 주지 이러다 보니까 짜증은 확 나 있는 상태고요. 또 장난은 처리였고 한 번씩 싸워 올려야지 뭐 관심 가져주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짜증이 나 있는 상태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82전투라도 막 해서 뭐든가 일 알리고 보여주는 이런 느낌이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 이제 사실 그 핵 문제가 터지고 나서 궁극적인 질문이 사실 이거예요. 네. 북한이 네. 그러니까 그때로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 지금 김정은 위원장인데 핵이냐 안보 그러니까 핵이냐 경제냐 안보냐 네, 네. 경제냐 경제냐. 먹고 사는 네,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근데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 뭐 교수님이 북한을 좀 오래 보셨으니까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은 경제가 조금 더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전투라던가 대중동원 운동 자체가 경제 발전 전략으로서 지금까지 활용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뭐 소련님 말씀하시고 해주셨지만 중국의 모택동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도 대중동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발도 이제 중간중간 있었고, 근데 그러한 경제 발전 전략에서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은 경제 복구와 유지의 전략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치를 원래라면 달성을 했어야 되는 것들인데 못한 안 되고 것들 있죠. 예. 그리고 수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망가진 것들에 대한 복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80일 전투를 통해서 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북핵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고 대북 제재 완화를 꿈꾼다 이거보다는 사실 최우선 과제 자체가 오히려 그 북한 내부의 인민들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치하도 해가면서 예. 우리가 열병식 때 이제 눈물을 보이는 김정은 위원장 연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다독여가면서 달래가면서 우리가 이 힘든 시국 같이 헤쳐 나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체제 내정 이제 안정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대선 결과는 아마 수면 위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아마 잠잠하게 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상무조 몇 개 그렇죠. 띄우고 굉장히 관찰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누가 되느냐, 혹은 어떤 기조로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북 제재 완화의 결과까지 기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좀 주목하고 있을 거다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죠. 자, 김정한 기자의 통일 압수다. 오늘은 저희가 북한의 80일 전투 이게 도대체 뭔지, 과거에는 또 어떤 게 있었고 주민들은 어떻게 지금 이 전투를 치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 이해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는 게 많죠. 저희가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기회를 만들어서 북한을 조금 더 제대로 한 발 더 깊이 알아보자.
이런 시간을 좀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우 씨 특히 말씀 굉장히 참 재밌게 아우, 뭐 핵심만 잘 짚어주셔서 도움이 고맙습니다. 되셨다면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 뭐 변함없이 이 좋아요와 구독 네. 필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